50대 이상 필수. 현금 거래 시 알아야 할 5가지 진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현금 거래와 세무조사 완벽 가이드. 요즘 SNS와 유튜브에서 현금만 뽑아도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자녀에게 돈을 지원하거나 현금 거래를 자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들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어 앞으로 안전하게 가족 간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짜 뉴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500만 원만 뽑아도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 8월부터 모든 국민의 계좌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현금 거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관련 법령과 국세청 발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올해 3월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공무원이 숨겨진 재산이나 부당한 세금 공제를 발견하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와전되면서 마치 세무조사 기준 자체가 바뀐 것처럼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현금 인출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월부터 도입되는 AI 자금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도입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AI를 활용해서 세무조사를 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요 대상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시는 57세 박영희 씨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이나 매입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은퇴하신 분들의 일상적인 계좌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받고 카드 쓰고 적금 넣는 정도의 평범한 거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 인출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500만 원만 뽑아도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를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뽑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씩 여러 번 의심스럽게 입출금하면 보고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2세 이성호 씨가 한 달에 한두 번 500만 원을 인출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주 500만 원씩 대여섯 번씩 계속 인출한다면 이때는 AI가 의심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거래해도 은행끼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아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ATM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반복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입출금도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현금 거래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 자녀에게 고액을 자주 송금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59세 김미숙 씨가 대학생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여기에 추가로 학원비 200만 원, 용돈 100만 원을 따로 준다면 연간 7,2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증빙 없이 현금을 반복 사용하는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64세 정동욱 씨가 재료비나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자주 지불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런 지출들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에 비해 과도한 자산 이동이 있는 분들입니다.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으시는 65세 한정수 씨가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세무서에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가족 간 돈 거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율은 재산 가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매겨집니다.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최소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돈 거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활비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58세 조은영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으로 주식을 산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비를 받는 사람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줘야 합니다. 몇 년치를 한 번에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를 증여세 공제라고 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61세 김태진 씨가 아내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특별히 자녀가 결혼할 때는 4년 동안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56세 박순자 씨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한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무서운 소급 적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간의 모든 거래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최병철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국세청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과거 10년간 최 씨와 주고받은 돈에 대한 사유서를 요청했습니다. 5년 전에 최 씨가 아들에게 보낸 3천만 원, 3년 전에 딸이 아버지 명의로 넣은 2천만 원, 이런 모든 거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런 돈의 이동이 단순한 대여나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였다면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받은 재산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받아 가전제품을 대신 구입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넣어드린 경우라도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용도를 기록해 두세요.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할 때 은행 앱에서 생활비, 의료비, 학비 등으로 내용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큰 금액을 이동할 때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63세 이경희 씨가 아들에게 집 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몇 년에 나누어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주세요. 한 번에 몇 년치를 주지 말고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현금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을 명확히 해두세요.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속을 대비해서 가족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언제,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세 김영수 씨는 매달 아들에게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연간 2,400만 원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여서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마련을 위해 추가로 8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 1억 원이 적용되어 기존 생활비 2,400만 원과 합쳐도 총 1억 2,400만 원이 되지만 혼인 공제까지 합친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영수 씨가 이런 공제 한도를 모르고 무작정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5,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 박미경 씨는 딸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도와달라고 하자 3개월에 걸쳐 매달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딸은 이 돈을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 10%인 1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만약 박미경 씨가 미리 증여세 공제 한도를 알고 있었다면 더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은 더욱 디지털화되고 정교해질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지원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세법을 잘 알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거래와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금 인출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에만 보고되는 것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500만 원 한두 번 뽑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8월부터 도입되는 AI 자금 추적 시스템은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평범한 월급 생활자나 은퇴자의 일상적인 거래는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3. 반복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현금 거래만 의심 대상이 됩니다. 매주 대용량 현금을 인출하거나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거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간 돈 거래 시에는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혼인 시 추가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5. 생활비는 금액 제한이 없지만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줘야 하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6. 상속세는 과거 10년간의 모든 거래를 조사하므로 평소 가족 간 금전 거래 내역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시 내용란에 목적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8. 큰 금액을 이동할 때는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의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하시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입니다. 세법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신다면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